자, 이제는 여러분 남성분들도 꾸며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여자친구가 없느냐? 꾸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남성 전용 화장품 브랜드 바로 오브제고요. 사실 남성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좋은 제품들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오브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만 바꿔도 어때요? 여러분 너무 많이 발랐고요. 이건 인디안 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바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피부톤 개선, 눈썹, 입술이거든요. 이렇게 펴바르면 이게 턴업도 되고요. 지금 어때요?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남성분들이 대부분 주원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모공이 있잖아. 그치. 근데 모공을 가려주는 것만 해도 너무 깔끔하지. 젊어 보이거든요. 어우 깔끔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로션이랑 에센스에다가 요즘에 이거 거의 대부분 올인원이야. 여기 써 있거든요. SPF 50 자외선 차단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블럭까지 한꺼번에 바른다는 생각으로 요 스틱 파운데이션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눈썹.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눈썹이 다행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전 해야 돼요. 주원 형은 눈썹을 바르면 이게 인상이 달라져. 한쪽만 해봐요. 여기 그 라인 있죠. 달라졌죠? 네. 진해졌어요. 맞아요. 남자 눈썹 옅으면 인상이 되게 약해 보이거든요. 이 눈썹도 커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술 생기 없으면 되게 창백해 보여요. 이렇게 키스를 부른단 말이야. 뽀뽀를 부르는 입술. 네, 자연스럽게 색이 연출되기 때문에 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타TV 구독자분들 대부분 남자인 거 우리가 데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97%야. 여러분을 위한 제품이다. 오브제 파운데이션, 눈썹, 입술입니다. 자, 벨기에 몰락을 알아맞힌 황덕연 KBS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아직 모르죠. 조별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모로코한테 진 거는 진 거지만 또 마지막 경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있긴 하지만 로베르토 마르티네즈는 진작부터 그럴 줄 알았다. 솔직히 말해서 하는 꼴 보니까 좀 이상했죠. 그럼요. 뭐 예전부터 뭐 하루 이틀입니까? 자, 어쨌든 덕현이는 이제 조금 전에 스페인 독일 중계를 마치고 왔고요. 오늘은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나전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이 경기에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우리가 또다시 원정 16강의 이 쾌거를 달성할 수 있는 상태다. 이게 이제 다 1차전 우루과이전을 우리가 잘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비긴 거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이 감동을 한, 감탄을 한, 그리고 4년 동안 이렇게 쭉 팀이 잘 만들어져 갔을 때 어떤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직접 90분 동안 보여줬으니까. 그 이제 기성용 선수가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4년 준비했는데 우리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근데 첫 번째 경기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렀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벤투 감독의 문답을 통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벤투호는 가나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프리뷰를 디테일하게 좀 가봐야죠. 일단 가나전 각오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우리답게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우루과이전은 우리답게 했습니다. 그렇죠. 네, 압박 세게 걸고. 그거죠. 4년을 준비했어. 본인의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후방서부터 제대로 만들어가는 축구를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월드컵 와가지고 이란처럼 내려앉아. 그러면 야 4년 뭐 했냐? 이거 아니야. 안 되지. 안 되는 거거든.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애초에 내려서는 축구를 했어야죠. 그렇지. 뭐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기조를 우루과이전에 잘 보여줬는데 가나전에서도 우리답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공동의 목표 내일 이기는 게 가장 우선선이다. 그러니까 승리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놀랐던 건 통역 오류라고 합니다만 진짜 몇 시간 전에 김민재 못 나온대요. 맞아. 난리가 났었어요. 나도 그거 보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헐?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얘기가 완전 다른 건데 오류라고 하고 황희찬 선수는 역시 이번 경기에서도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류 이슈가 좀 있었고요. 내일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수시간 후에 이제 날이 밝은 다음에 카타르 날이 밝은 다음에 주전 여부를 확정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열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몸 상태가 그러니까 선수를 뛴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선수 뛴다고 할 건데 이게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16강이고 그죠. 그 이상을 어떻게 보면 정말 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치.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김민재 선수 근데 또 이 경기가 너무 좀 잡아야 되는 경기라서 그러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선수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의무팀이 결정할 문제고 의무팀 벤투 감독 김민재 선수 이 3자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겁니다. 맞아요.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만 나올 수 있다면 김민재 선수가 나오는 거가 안 나온 것은 우리 대표팀의 차이가 워낙에 좀 극명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전 거듭말하지만 손흥민보다도 더 김민재가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계속. 그래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좀 가지고 기다려보자.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못 나온다 오피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상태를 봐야 된다. 맞아요. 이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필승 전략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역시 처음에 나온 얘기 우리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 축구를 해야 될 것이며 가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빠르다. 공격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역시 가나의 공격 그다음에 개개인의 역량에 대한 부분을 약간 염려와 잘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벤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빅리그 뛰는 선수들이 괜히 빅리그 뛰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봤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질문을 땡겨오면 안드레 이지은, 안드레 장마노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나에 기량 좋은 선수들이 많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개개인 다 따로 떼볼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한 명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팀 단위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해석을 하는 것 같고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나라는 팀이 물론 이제 아마 거의 전 국민이 포르투갈전을 봤을 겁니다. 다 보셨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경기만큼이나 중요한 경기들이었고 저는 이제 그 경기 보면서 느낀 건 결국 이제 가나가 아직 팀적으로는 그렇게 조직력이 갖춰졌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개개인의 역량은 분명히 좋다는 뛰어나요. 게 드러났어요. 벤투 감독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답변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벤투 감독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가나가 백4일지 백5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4는 이제 우리도 간단하게 우리가 리뷰를 올렸었던 스위스전에서 백4를 나왔고요. 네. 포르투갈전에서는 백5가 나왔습니다. 앞선 평가전은 가나가 다 백4 형태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대회에 들어와서 지금 백5 형태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그 형태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자 보면 포르투갈전 솔직히 동점골 넣고 이제 물론 이제 이 실점을 따닥하면서 이제 무너지긴 했어요. 빠박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에 다 당했죠. 근데 어쨌든 가나도 되게 선전한 경기였단 말이에요. 가나도 3대2였고 솔직히 마지막에 근데 솔직히 그 가나두는 그 호흡할 때입니까? 근데 저 인정합니다. 제가 원래 그 전갈 세리머니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때 그러나 그때 가나두가 호흡을 하지 않았다면 그 경기의 재미는 절반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죠. 그걸 하는 순간 진짜 갑자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거든요. 아니 그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봐봐. 우리나라라고 쳐봐요. 우리나라인데 포르투갈한테 3대1로 지고 있어. 근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누가 있을까? 그리고 뭐 손흥민이라고 합시다. 손흥민이 갑자기 골을 넣더니 3대2로 따라잡았는데 거기서 호흡을 한다.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요. 인정하죠. 그래서 인정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건 인정이다. 가나두. 인정이죠. 그렇습니다. 가나두. 어쨌든 형태로 봤을 때는 저는 여기서 갑자기 다시 백포로 전환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 생각보다 선전했고 나쁘지 않았거든. 마지막에 이냐키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렇지. 솔직히 이거 3대3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예요. 정말 몰랐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벤투 감독도 역시 상대의 형태에 따라서 고민을 좀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의 견제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진행을 했는데 뭐 당연히 손흥민 선수는 지금 뭐 시야나 여러 가지로 어렵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과 붙는 팀의 감독과 선수들은 알아요. 일단 손흥민이지. 아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집중 견제를 받을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상대는 강하고 공수 좋다. PL에서 주전인 선수들도 있다. 역시 상대에 대한 리스펙트 그다음에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질문도 있었습니다. 첫 경기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무승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압박은 좀 없는가라고 묻는다면 근데 이제 벤투 감독이 바로 얘기했습니다. 압박 안 느낀다. 그 경기는 그 경기고 첫 경기 때 우리가 이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임한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근데 이거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기서 압박을 느낀다고 하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경기 존나 부담됩니다. 굉장히 부담됩니다. 이거는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래. 이거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승리를 목표로 한다. 이게 맞는 얘기고 선수들도 나와 같은 기분이었으면 좋겠다. 아마 선수단은 지금 아쉬운 마음이 더 클 겁니다. 있겠죠. 왜냐면 이길 수 있을 만한 경기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루과이도 우리를 이길 수 있었고 우리도 우루과이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결국에 이게 승점 일정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승점 1점이라는 결과가 어느 쪽이 조금 더 아쉽냐? 우루과이가 아쉽죠. 그래서 우리는 우루과이도 잘했다라는 생각으로 이 벤투 감독의 얘기대로 다음에 이어질 가나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선수들에게 또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했던 거 또 다시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코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2002년에도 한국 입증하지 않았냐. 근데 본인이 또 선수로 겪었잖아요. 그렇지. 네. 겪었죠. 그리고 1차전 김문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우풀백을 어떤 식으로 쓸 건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벤투 감독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꼈습니다. 이거는 전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코멘트를 했고 가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팀 잘 알고 있고 잘 준비할 거고 그다음에 어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역량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또 베테랑들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주의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근데 이 인터뷰나 전체적인 기자회견을 관통하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원래 했던 것, 우리답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가나를 상대로도 우리 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 맞죠. 네. 왜냐면 만약에 1차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우리 축구를 했는데 박살이 났어. 네. 그러면 저는 플랜의 수정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갑자기 또 이제 막 뭐 빌드업 고집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약간 벤투 감독이 실리적인 그런 운영. 근데 사실 벤투 감독의 성향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 축구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그게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대회는 저는 4년 준비했다고 그러면 밀고 나가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밀고 나가든 이게 변수 수정이 있든 간에 1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보는데 1차전 우리가 잘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축구가 이게 조 1, 2를 두고 아주 치열하게 다툴 것이 예상됐었던 우루과이를 상대로 통했으면 이거는 가나를 상대로도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벤투의 머릿속에 있을 거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대표팀 외부에 있는 여러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대표팀 내에 있는 선수들의 벤투 감독에 대한 신망이 훨씬 두텁습니다. 그렇다면 벤투 감독과 선수단에 대한 어떤 이 교감은 충분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가나전의 벤투 감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약간 뭔가 안심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제 가나가 이제 어떤 팀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영상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가나 그래 강해. 포르투갈 상대로 잘했어. 근데 얘네가 약점이 없는 팀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 우리가 알겠습니까? 아니면 벤투 감독이 더 잘 알겠습니까? 더 잘 알죠. 네, 훨씬 더 지금 분석도 잘 돼 있고 선수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자회견은 이렇게 종합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바로 가나전 조금 디테일하게 풀어보겠습니다.